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진행되는 기기가 바로 이퀄라이저인데, 오디오 하시면서 신품 사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미 낡을 때도 낡은 이퀄라이저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퀄라이저를 연결해서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앰프의 이퀄라이저 성향을 잘 파악하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앰프와 스피커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탄한 게 꼭 좋기만 한 걸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게, 저도 오디오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전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지금도 젊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되게 청음을 하러 가면은 알텍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시는데 정말 못 들어줄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역과 고역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 고역이 너무 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좋다고 듣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좀 귀가 특이한가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알텍 스피커를 유난히 좋아하신다는 거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지만 이건 이상적인 경우이고,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좁아요. 아이들이 비행기 타면은 애기들 막 울잖아요. 귀 아프다고 우는 거거든요. 왜? 성인은 못 듣는 저음역대를 듣는데 그게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저음역대보다는 고음역대를 못 듣게 돼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노화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나이를 먹을수록 고음역대를 누구나 다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은 나는 들리는 음역대의 소리를 못 듣고, 내가 만약 10만큼 듣는 소리라면 그분은 2나 3 정도밖에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음역대의 소리가 많이 나고 소리의 직진성이 강한 알텍의 혼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소리를 주파수별로 나눠본다면은 대략 한 250Hz 정도까지를 저역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2kHz 정도까지를 중역, 그리고 그 이상을 고역대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냐? 피아노의 라 음이 440Hz예요. 클래식 공연장 가면은 연주 전에 튜닝을 하는데 피아노가 한 음을 계속 쳐줘요. 그게 라음입니다. 기타는 5번 줄, 베이스는 3번 줄이 라음이에요. 기타 5번 줄은 피아노 라음보다 2옥타브 낮은 라음. 그래서 110Hz이고, 베이스는 기타보다 한 옥타브 낮기 때문에 55Hz예요. 다른 현악기들이 그 라음에 맞춰 튜닝을 하는 거죠. 한 옥타브 위의 라음은 880Hz. 또 거기에 한 옥타브 위의 라음은 이거의 2배니까는 1760Hz. 그리고 또 그 한 옥타브 위의 라음은 1760 곱하기 2 하니까는 3520Hz예요. 이렇게 왜 웃어요? 아니, 너무 과학적이라서, 너무 이게, 과학이다. 이거를 투웨이 스피커에 대입해보면 요즘 대부분의 투웨이 스피커의 크로스오버 주파수, 그러니까 트위터와 서브 우퍼를 나눈 주파수가 대략 한 2500에서 3000Hz 사이니까 목소리나 대부분의 악기는 서브 우퍼에서 나고 트위터에서는 배음이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목소리도 3000Hz 소리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알텍은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좀 다르죠. A5라는 스피커에서 많이 썼던 N500C나 N500T 네트워크는 500Hz에서 자르고, A7 스피커에서 많이 썼던 N800C와 N800T는 800Hz에서 자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즘에 트웨이 스피커에서는 서브 우퍼에서 날 소리가 빈티지 알텍에서는 혼에서 난다는 의미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혼은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서 같은 볼륨이라도 소리가 더 강하게 꽂히듯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보스 901과는 완전히 반대로 들리는데 그게 노화가 진행된 귀에는 더 좋게 들린다는 의미죠. 자, 이런 분들에게 평탄한 주파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빈티지 알텍은 아예 구조 자체가 중역대부터 고역대까지 부스트된 소리지만 일반적인 현대 스피커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대 스피커로 알텍에서 듣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중고역대를 부스트 시켜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이퀄라이저예요. 물론 오디오 회사마다 이퀄라이저 세팅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게 그 오디오 회사의 소리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큐페이지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앰프 잭사인 아큐페이지 앰프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큐페이지 앰프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포카리스웨트 광고처럼 되게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이 잘 표현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소리가 하늘하늘거리고 안 좋게 표현하면 소리가 날려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초고역대를 부스트 시켜서 배음이 많이 나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에 비해 빈티지 앰프들은 대부분 중역대에 몰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나 악기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평탄하지 않는 주파수를 평탄하게 맞춰주는 장비도 있어요. 이건 역시 아큐페이지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아큐페이지는 뭐 바이크의 혼다처럼 정말 안 만드는 게 없이 다 만듭니다. 앰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턴테이블 카트리지, 턴테이블 바늘까지 만들어요. 그런 아큐페이지에서 만드는 라인업 중에 DG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DG28부터 지금은 2달인가 전에 DG78까지 출시됐는데 이게 이퀄라이저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퀄라이저와는 좀 다른 게 청취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크를 딱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의 파형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파형에 맞춰 부스트 시킬 대역은 부스트 시키고 컷할 대역은 컷해서 파형을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모든 대역의 주파수를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물론 다른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 대역을 평탄하게 만들면 현장에서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들릴까? 만약 그렇다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FM 어쿠스틱스나 볼륨문트로 오디오를 바르기 전에 이것부터 샀겠죠. 제 경험으로는 일단 소리가 매우 건조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배음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들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는 저역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소리는 저역이 약간 부스트된 소리란 그런 의미죠. 앞에서 윌슨 오디오 이야기를 했으니까 윌슨 오디오 스피커로 음악을 듣다가 B&W 스피커로 바꾸면 저역이 확 줄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쓰는 프로용 앰프가 이래요. 프로용 앰프는 배음을 배제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리를 들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제가 이퀄라이저 찬성론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이퀄라이저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말한 DG 시리즈가 있다면 뭐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귀는, 더군다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층이 45세 이상의 남성 비율이 91.5%. 이 유튜브의 시청자층을 생각하면은 여기는 완전히 클리앙이에요. 50대 클리앙. 근데 이 50대들은 이만큼 귀가 좋지가 않아요. 노화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계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퀄라이저 세팅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프로. 그러니까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힘들어하는 게 이퀄라이저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퀄라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콘덴서인데, 이 콘덴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수치가 떨어지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쓴 콘덴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못 쓰는 부품이 바로 이 콘덴서라는 이야기죠. 이 영상을 올릴 때 제가 아마 사진을 첨부할 텐데 그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 네모가 바로 콘덴서입니다. 어떻게 편집하기도 전에 빨간색 네모인 걸 아느냐? 보통 이퀄라이저에는 콘덴서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저렴하면서 작고 성능이 좋은 콘덴서를 쓰는데 유막 콘덴서가 딱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암펜스터 앰프에 유막 콘덴서가 정말 많이 막혀 있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진행되는 기기가 바로 이퀄라이저인데, 오디오 하시면서 신품 사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미 낡을 때도 낡은 이퀄라이저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퀄라이저를 연결해서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앰프의 이퀄라이저 성향을 잘 파악하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앰프와 스피커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디오에서 나는 소리는 기기를 덜 지나갈수록 음질의 여과는 적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기기를 거치면 거칠수록 소리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프리앰프는 커플링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회로는 짧고 덜 걸칠수록 데이터의 여과는 줄어듭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가 프리앰프로 유명한 B8라는 회사고요. 근데 이퀄라이저를 쓰면 그 이퀄라이저를 거치게 되고, 더군다나 이퀄라이저는 콘덴서가 메인 부품이기 때문에 음질의 여과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이퀄라이저를 거쳐서 내 귀에 맞는 소리를 찾느냐, 아니면은 이퀄라이저를 쓰지 않고 덜 여과된 소리를 듣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퀄라이저를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적다는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안 쓰느냐? 아니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앰프의 폰오단이에요. 미국에는 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 약자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미국 음악산업협회라고 번역하죠. 그 앨범 보면은 뭐 골드를 획득했네, 플래티넘을 획득했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리아에서 판매량을 집계해서 리아 인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단체가 오디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바로 리아 커브입니다. LP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학이 담겨 있는데요. 저주파, 그러니까 저음은 진폭이 커서 레코드의 홈, 이걸 그루브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을 넓게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녹음 시에 저역을 줄이면 홈이 좁아져서 레코드 한 면에 더 많은 노래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LP는 물리적인 마찰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늘로 긁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고음역에선 지지직거리는 표면 노이즈, 이걸 서페이스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음 시에 고음을 크게 하고 재생 시에 포노앰프에서 이를 낮추면 앰프를 통과하는 노이즈도 함께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LP를 제작할 때는 베이스는 감소시키고 트래블은 강화해서 마스터 레커, LP를 찍는 도장을 깎습니다. LP를 찍는 도장을 마스터 레커라고 하거든요. 이걸 깎는 기계가 웨스턴 일렉트릭 쓰시는 회장님들이 턴테이블로 쓰는 커팅 머신이에요. 주로 노이만이라는 회사에서 커팅 머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LP를 포노앰프 없이 들으면 소리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역은 거의 들리지 않고 고역만 너무 많이 들리게 돼서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게 턴테이블에 전원을 넣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귀를 갖다 대고 들으면은 실제로 저역은 거의 들리지 않고 고역만 시끄럽게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각 LP 제작사마다 이렇게 베이스는 감소시키고 트래블은 강화하는 비율이 달라서 LP 회사별로 소리가 다 다르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 그라모폰 LP에 맞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 오디오 시스템에서 데카 앨범을 들으면 정말 못 들어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표준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빈티지 프리앰프를 보면은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빈티지 프리앰프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프리앰프가 마른츠 7인데 이 프리앰프를 보면은 왼쪽에는 셀렉터와 스테레오냐 모노냐 뭐 그런 거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볼륨, 좌우 밸런스를 조절하는 노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채널별로 베이스와 트래블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셀렉터가 4개 있는데 이 4개 중 3개가 바로 이 포노 이퀄라이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노 이퀄라이저랑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가 달려있죠. 바로 이게 프리앰프의 포노 EQ입니다. 당연히 다른 프리앰프도 달려있고요. 그럼 왜 요즘에는 이런 게 안 달려있느냐? 1955년 리아에서 아예 표준을 정했어요. 도이치 그라모폰이든 데카든 뭐 EMI든 블루노트든 프레스티지든 상관없이 모두 이 표준을 따르라는 그런 표준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표준 리아 커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녹음된 앨범들은 이 리아 커브를 따라 LP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절할 필요 없이 아예 그 표준 값을 앰프 내부에 세팅해 놨기 때문에 요즘의 프리앰프에는 리아 커브를 조절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퀄라이저 세팅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작가님 그 모던 타임즈 찰리 예. 채플린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경극 그러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린 건가요? 오디오는 1927년도에 보통 일반인들이 접했다고 보시면 돼요. 딱 100년 걸린 거죠. 100년이요?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가요? 실제로 오디오에 필요한 기술들은 1950년대까지 다 개발됐다고 보시면 돼요. 1950년도요. 그 이후부터는 얼만큼 더 부품이 좋아졌느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통을 어떻게 좀 더 소리가 잘 나오게 만드느냐, 앰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잡음이 적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프리앰프, 뭐 이제 녹음실 뭐 이퀄라이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믹싱할 때 소리 깎는 또 이제 예,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에서도 쓰이지만 예. 이제 음악에도 이제 앨범 할 때도 다 이게 쓰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쓰이죠. 예, 일상생활에 예. 있듯이. 그래서 아, 이게 다 하나의 공통된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기타 있잖아요. 예, 예. 얘가 오디오로 치면은 CD 플레이어 같은 뭐 턴테이블 같은 그런 거예요. 얘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로 가나요?
이펙터가잖아요. 예. 이펙터가 프리앰프. 프리앰프. 예. 그다음에 저희 이 앰프, 얘가 파워 앰프, 파워. 얘가 스피커. 스피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론으로는 네. 그냥 섬세한 이론 말고 그냥 눈대중으로 여지껏 봐온 거 이제 그런 경험한 거로는 알겠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너무나 이게 와 이제 좀 이제 우주 같아요. 과학이죠. 네, 과학의 우주.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너무 힘든.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에요. 너무 이제 이게 과학이구나. 이퀄라이저 시작 전화기 뭐 그거부터 해서 예.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예. 방송을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 갖고는 약간 좀 딸리니까 한 10번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하니까 예.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고 한 10번 봐야지 저 같은 사람은 야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곱하기 음역대 예. 올라가시는 거 아까 그것도 이제 그런 음역대가 이제 사람으로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가님. 예. 그건 나올 수 없는 거죠. 3000Hz 대역은 리즈 시절의 김경호 씨 정도 그냥 그렇게 그냥 되겠죠. 그 옛날에 오페라 하시는 분들 막 예, 예. 그분들은 올라가나요? 되겠죠. 아, 그분들은 예. 스피커도 그렇고 뭐 이제 이퀄라이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정말 최첨단의 과학이었으니까. 최첨단이요? 예. 그때는 예. 아, 지금 항공우주공학 같은 거 예, 연구하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디오라는 게. 저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저는 타임머신 있으면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뭐 이제 넷플릭스라 그래도 되나요, 작가님? 네. 넷플릭스에 보면은 핵폭탄 만드는 과학자들 전쟁, 맨하탄 프로젝트. 예, 그거를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다 이제 전쟁을 또 이제 승리하게 하고 하는구나. 그거와 같은 비슷한 예.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런 처음에 느낌? 오디오는. 좀 보고 싶네요, 그거로. 그리고 이제 악기 있잖아요, 클래식. 저도 고등학교 때 밴드부터 트럼본을 불었거든요. 예. 앞에 키 크단 이유로 그걸 드럼 치다가 못 치게 하고 그걸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 악기가 만들어졌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불면서도.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할 때가? 예. 그러면 이제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그때 이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약간 좀 개인적으로. 예, 오늘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배우는 시간.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